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제11대 경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6일에 시작돼 20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여야의 원내대표 도의원들과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1대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류경환 도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1대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희 도의원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1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류 의원님, 이번 도의회에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이번에? 예, 저희들 소속 의원이 34명인데 저하고 의장님 두 사람만 재선이고 우리 나머지 의원님들은 다 이렇게 초선 의원들입니다.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저도 초선이라 별 부담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는데 이번엔 또 재선 의원으로서 원내대표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마음이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또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다선이시니까 행정사무감사 경험 많으시잖아요.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네, 해마다 해오던 우리 행정사무감사지만 올해는 더욱더 긴장도 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서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다선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도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저희 임무 중에 가장 큰 임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자료를 챙기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는 경남도를 비롯해서요, 경남교육청 포함해서 16개 기관 사무에 대해서 도의회가 매년 1회 감사를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두 분께서는 이런 도의회의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보시는지 류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의 예산심사, 도정질문 기능과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년간 지평부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을 점검을 해서 예산 낭비나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이임받은 권한을 냉정하고 엄격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에게도 여당이라고 해서 집행부를 옹호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도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정 활동에 대한 실력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가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고 그 개선된 것이 도정이나 경상남도 교육행정에 반영이 된다면 큰 성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조그마한 맹점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의회 규칙상 규정 시간은 일정은 14일로 정해지가 있으나 실제로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많으면 한 7일, 8일 그 중간에는 자료 집약하는 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개선되어야 될 점이고 또 앞으로 점점 고쳐나가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임위원회별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보통 행정사무감사 하려면 도의원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병희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도의원이 그냥 노는 것 같지만 저희들 도의원이 가지고 있는 하루 일정을 세밀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새벽 6시에 떠나는 관광 인사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도정 질문,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가 대두된다면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있지만 1년 동안 경남 교육청에 대한 기사 확보, 또 보도 내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스크랩을 해두었다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이제 절차를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더해서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제보 같은 것도 받으시나요? 시민들로부터? 첫째는 가장 저도 이게 오늘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으면 이번에는 제보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기자들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네요. 네. 네. 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특히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은 보좌관들이 일을 많이 해주시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은 보좌 직원이 인턴 비서 2명을 포함해서 총 9명이 이렇게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도의원은 혼자서 뭐 자료 요청, 자료 수집, 자료 정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 참가, 또 지역 민원 등등을 혼자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 참 많이 바쁘고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임무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11대 도의회는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당별로 준비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병희 의원님, 자유한국당은 어떤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언론에서 자꾸 정당별로 이 대결을 시키는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는 정당별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쟁점화해서 사안을 이렇게 대두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한테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쟁점 사안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우리 이 당 소속 의원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빨리 당 소속 다른 의원이 마무리를 하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경환 의원님, 뭐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더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일각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군 의회에서 활동을 했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다수 계시고 또 그 초선 의원들이라 뭐 질의 방식이나 내용이 세련되거나 매끄러지지 못한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폐기와 의혹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날카롭고 집요하게 파헤칠 수 있고 또 그 초선이라고 공무원과 별로 친분이 깊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오히려 도정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를 했었고 우리 당에서도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18일에는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또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말 그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할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안별로 여야의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것들이 이슈로 나올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류경환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이슈라기보다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경남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회생과 일자리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업들의 어떤 성과와 실효성 여부, 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균형 개발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경남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기계, 항공 등의 어떤 사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농업 관련 사업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지 않는지 등을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그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계획입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떤 내용들을 좀 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정당별로 이렇게 해결해보자. 이런 민감한 사안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논해 봐갖고 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우리 경상남도하고 경남교육청이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세입 추계가 잘못되어서 444억이라는 돈이 지금 줘야 된다고 예산에 편성된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도교육청하고 도 간에 이미 체결된 전면 무상급식 관련되어서 재원 배분이 지금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가장 많은 재원 배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쟁점화해 보고자 하고, 그다음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대응 투자에 대한 지금 경상남도 예산 정액 요인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현재 필요한 복지가 어느 부분까지인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경남교육청 문제인데 우리도 바로 알아야 될 것이 경남교육감 당선 출구조사 발표 때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많은 간부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사기를 떨어뜨린과 동시에 굉장히 불편한 신기를 노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부분. 자, 김경수 도정 출범한 이후에 경제회생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또 일자리 창출 정책들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주요 사업 성과와 실효성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류경환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일자리 정책을 예를 좀 들어보면 일자리 좀 단기 일자리에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좀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철저히 살펴보면서 어떤 단기 일자리와 장기 일자리 어떤 좀 정책 조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 부분 채용 시에 정규직 채용을 좀 유도하는 정책이나 또 임시직 일자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직 일자리를 지향을 하고 좀 정규직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계획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이기,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제조업 혁신 등등 해서 우리 경제회생을 위한 예산들을 많이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실제로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는지를 좀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좀 실효성이 없거나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정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성급하게 분석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김경수 도정이 출범한 지가 이제 한 3, 4개월 이렇게 남짓한데 무슨 성과를 내겠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고 그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만 조금 전에 우리 유경환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안정되게 가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정책 사안들 중에 보면은 국회 입법이 선행되어야 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부터 우선 선행을 하고 접근을 해야만 이것이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지적 한번 하고자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무상급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재원 분배 문제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어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은 했다고 엊그제 언론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줘야만 이게 완벽한 문제 해결이 될지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5, 재본 부담 비율이 5, 그 다음에 서울시가 3, 기초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약 내용을 보면은 경남교육청이 3, 경상남도 3, 지방자치단체가 4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는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것은 아무런 해결점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해결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공약상으로 정했고 교육도 급식도 교육이라고 주장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먼저 나서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 배분 문제는 교육청에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도 배분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경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그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이제 전면 실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아까 도청, 그다음에 교육청, 시군 이렇게 비율이 3:3:4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확대를 하고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군 재정 부담에 대한 그 너무 부담이 많다라고 하는 그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 이렇게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안 발표를 했습니다. 곧 도의회로 넘어오겠죠. 자, 이 부분 유경환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마 뭐 도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학생인권 조례는 뭐 학생들의 어떤 자율성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내용이 어떤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도 그 인권 조례의 내용이나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교권 확립을 위한 그 뭐 조례 제정도 동시에 비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그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그 요구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 내용에 대한 좀 이해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그 과정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 소속 의원님들도 아마 이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좀 논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학생 인권 조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경상남도를 뒤흔들고 있는지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를 보면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단계를 거치고 그 초등학교 단계를 거치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면은 이제 고등학교로 가는 단계적 학습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방향은. 그런데 과연 지금 그 인지 능력이 그렇게 뭐 좋은 우리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두 발의 자유 그냥 두 발을 기르고 짧은 것이 아니고 색상까지 모든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눈으로 뻔한 사실을 저희들이 책임감 없이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유경환 대표께서도 우려해온 바와 같이 의논해가면서 여야가 접근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유경환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김경수 도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했고요. 서부 경남 수건 사업이기도 한 서부 경남 KTX 착공, 조기 착공. 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해서는 KTX 조기 착공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차원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부 경남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KTX 조기 착공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 그 밖에 KTX 건설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도 동시에 좀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경상남도 균형 발전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사실 동부 경남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말 그 서부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KTX가 생겨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서부 경남이 얼마만큼 균형 발전에 저해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KTX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그 지역과 그 지역 인근의 동력을 가져오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서부 경남이다, 동부 경남이다 이거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언급을 하셨는데 뭐 어떤 부분입니까? 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경상남도 의회의 의결권이 완전 무시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저희들이 11대가 개원하고 나서 첫 추경이 시작될 때 경상남도에서는 444억이라는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넘기는 재원을 세출로 잡았고 경상남도 교육청 예산에는 444억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 한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두 기관의 예산 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재난 예비비로 해서 444억을 교육청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의결을 통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지도록 도의회에서 역할을 해주고 예산서가 완벽하게 됐는데 한 보름 전에 경남도청에서 와가지고 444억을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세입이 줄어서 444억을 못 넘겨준다. 그렇다면은 문제점이 여기서 돌출이 됩니다. 세입의 추계를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444억의 세입 추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상남도 재정 운용에 큰 누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는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 44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 사람이 444억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예산서에 편성했던 경남교육청이 도청에서 444억을 못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도 되고 안 주도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것이 현실이라면 경상남도 도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번에 좀 쟁점화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든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류경환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뭐 분명히 그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가만 좀 깊게 들여다 보면 일방적으로 뭐 이 일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청에서 세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또 도청에 뭐 공문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를 그런 내용 접했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좀 힘이 들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들도 많이 있고 저도 그런 부분 일정 동의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40을 주고 했다 해서 이제 부랴부랴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결산 추경을 하면서 수입이 적어서 세수가 적어서 돈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또 도청에서도 도대체 그럼 앞에는 뭘 어떤 근거로 그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아마 상당히 좀 여러 양쪽 다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게 좀 소통이 부재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그 세수를 예측하는 좀 그런 역량이 미비한 건지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좀 따져서 다시는 좀 이런 사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경수 도정 출범 이후에 경제회생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혁신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의 분야들, 특히 농업 같은 분야에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설명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좀 했었는데 아마 그 예산 부서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좀 사업 부서나 우리 일선 시군에서는 이렇게 내년 예산에 이렇게 신규 사업을 편성하지 말합니다. 이건 또 필요한데 내년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은 못할 것 같다라든지 좀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시정을 요구하기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걱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경제회생이나 일자리 정책도 많은 예산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중해야 되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농업이 좀 이렇게 소외당하거나 그쪽에 지연되는 예산이 축소되지는 않아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회생 예산이나 일자리 예산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뭐 중복성이나 성과나 실효성이 없겠다 싶은 예산들은 조금 줄여서라도 다른 부분 그 예산이 좀 축소되거나 또 좀 소외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농촌 출신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제회생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농촌은 옛날 농촌하고 다릅니다. 경제 부분에 기여하는 바도 굉장히 클 뿐더러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농민을 홀대하는 정책은 경남 도정이 어떤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립유치원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계의 문제들인데 경상남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했던 자료들을 보면 뭐 몇몇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경남교육청의 영유아 시설들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병희 의원님, 이 부분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도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어떤 어느 누가 잘잘못을 이런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보다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 유치원 관련 담당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을 주는 시설과가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초등교육과의 유아교육 담당이 또 따로 있고 감사를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업무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이 집약해서 한눈에 읽어볼 수가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도 짓겠지만 이번에 교육부에서 특정한 매뉴얼을 또 하고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아마 제가 듣기에 유아교육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지금 돌출되어 있는 이 문제만 하더라도 원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꼭 마련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에 경남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 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뭐 앞으로 어떻게 좀 보완이 돼야 될지 류경원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제도적인 한계가 있긴 했지만 뭐 상당 부분 좀 성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는 됨으로써 내가 이렇게 좀 부적격자이겠다, 어떤 결격사유겠다 싶은 분들이 아마 그 신청을 1차적으로 아이고 나 뭐 신청 안 할란다 하는 뭐 이런 그 길들을 있었다 하고 또 이제 임명권자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단히 신경을 씀으로써 사전 검증 효과가 상당 부분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고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경영 능력을 상당 평가하는 데는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한계는 이게 제도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료 제출이나 자료 요구 등과 이런 관련해서는 뭐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가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검증은 정말 좀 제대로 검증을 하기가 힘이 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또 기간이 총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딱 접수되면 또 추가 자료 요출하고 한 총 7일이고 또 한 이틀 동안에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마지막 날은 뭐 이렇게 결제하고 뭐 송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총 10일인데 이 짧은 기간 안에 아마 이 검증을 제대로 해내기에는 기간상으로도 조금 이렇게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 문제도 하루빨리 좀 법제화돼서 이것이 인사청문회가 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정중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일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온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저희들 당 위원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람 어떻더노 괜찮더나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중에 한 분 그
검정 후보자 한 분은 좀 아닌 것 같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막 그런 대로 실력을 갖췄고 우리 국정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유경환 대표가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자료 제출 시기, 이런 시기에 우리 의원들이 보좌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춰 들어가,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어떤 허위사실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 들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좀 빨리 해올 수 있는 거, 또 조례 제정, 그런 부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이런 것이 좀 확보되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 11대 경남도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행정사무감사 20일까지 이어지죠? 예. 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자리가 됐으면 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류경환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11대 도의회가 시작되고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또 우리 김경수 도지사 체제가 시작되는 첫 해에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도민들의 어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좀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여야 의원들이 자료를 들고 가방을 들고 의회에 출근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큰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경환 대표와 함께 여야 간 충분히 협의해서 도민들이 이제는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류경환 도의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희 도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의회를 기대하면서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